안녕하십니까, 사도입니다. 오늘은 제 7호차라는 힐링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자. 내가 정확하게 해상도를 맞춘 건가? 여기는 제 7호차 안. 이 기차는 편도를 운행하는 관광열차로 다른 기차에 비해 객실당 좌석이 적어 공간이 넓고 쾌적하다. 또한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한편 이 열차의 종착역에는 아직 사람들이 평생 본 적이 없는 빼어난 절경이 있어 신비감을 더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기차의 표값은 정말 터무니없게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타려는 관광객은 항상 줄이 잇고 이으며 덕분에 노선은 끊임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 다이스의 여성이네요. 기차가 출발하자 객실안은 덜컹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잠시만요, 소리 좀. 잠깐만. 됐다. 이와 동시에 느릿한 흔들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런 풍경은 비교적 안정된 최소한의 열차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열차가 구식이거나 고장이 난 것은 아니다. 실은 승객들로 하여금 여행 분위기를 실컷 느끼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저나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 알았다. 이 칸의 손님은 나와 한 명의 소녀뿐인 것 같다. 주인공이 남자네요. 여자인 줄 알았는데. 객실당 좌석이 몇 개 없다 보니 한 객실에 딸랑 손님이 둘뿐인 건 그렇다 쳐도 소녀 혼자 객실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썩 흔치 않을 것이다. 소녀는 왠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다. 역시 이 넓은 객실에 소녀 혼자 앉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영 불안하게 느껴진 것일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잠깐만요. 좀 시크한 사람으로 하자. 안녕하세요. 갑자기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탓일까? 소녀는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다. 와우, so pretty하네요. 안녕하세요. 합석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좀 목소리 좀 풀게요. 아무래도 여성 목소리다 보니까. 좋아요. 소녀와 마주보고 앉은 나는 그녀의 겉으로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녀는 봄 분위기와 물씬 풍기는 녹색 원피스에 작은 가방을 비껴 메고 있었다. 가방끈이 어깨 위에 느슨하게 앉혀있는 걸 보니 안은 별로 든 건 없는 것 같다. 게다가 가방 말고도 별다른 짐은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그녀는 여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 같다. 그냥 이 기차를 탄 것 같은데, 타기 위해서 혼자 여행 중이시죠? 내가 첫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냥 그저듯이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네, 맞아요. 소녀는 말을 마치고서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실례지만 당신은 혹시 차표 검사하시는 분? 에? 아니요. 그렇군요. 혹시 종점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뭐야, 갑자기 왜 반말해? 제가 틀린 건 아니라면 아마 5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5시간이다. 소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갑자기 한쪽 손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다. 아마 한 절반쯤 갔을 때 표 감사하러 올 거예요. 내 말을 끝나기가 무섭게 소녀는 놀란 듯 고개를 확 돌리며 말했다. 표 감사요? 네, 무슨 문제라도? 돈 안 내고 샀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돈 안 내고 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싼 기차도 표 감사하는구나 해서요. 뭐 꼭 한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표검사는 승객이 여유로워 보일 때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바빠 보인다면 스킵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고개를 숙여 손목 쪽을 바라보았다. 아 정말 누가 말하는 거지? 그런데 심심하지 않아요? 여자가 말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 계속 이야기나 주고받는 거 어때요? 아 여기 위에 써져 있구나. 네? 얘기요? 좋아요. 소녀는 내 제안이 제법 예상 밖이었는지 번쩍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게다가 대답하는 목소리마저 크고 명랑했다. 죄송해요. 얼굴이 붉게졌어. 가족 이외의 사람과 대화를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라 갑자기 흥분해버렸네요.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소녀의 죄송합니다.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사과했다. 그 모습을 보니 제법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란 게 느껴진다. 뭘 주제로 대화 나누는 게 좋을까? 아니 그보다 난 그쪽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저의 이야기요? 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래, 그런 거 얘기해도 되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은 좀 무리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요. 전 남의 이야기 여잔 줄 알았어요. 전 남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좋아요. 우선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제 이야기요? 제 인생은 별거 없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해요. 더군다나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어서 말할 여지가 없네요. 질문 회피. 네? 이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소녀는 불이 죽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무엇인가 떠오른 듯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셔야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춰보세요. 문제를 맞춰보라고요? 네. 소녀는 활기찬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선 당신이 저에게 건넸던 두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이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합숙해도 되냐고 물었던 걸 테고 두 번째 질문이라면 혼자 여행 중이냐고 물어봤던 거 맞죠? 나 기억 못했는데. 네 맞아요. 저는 혼자 여행 중이에요. 어째서 혼자 여행 중이냐면 전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었거든요. 저렇게 아름다우시는데 친구가 없었다니. 친구가 없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을 별로 안 해서? 글쎄요. 네? 어떤 추측이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던져보세요. 일단 제가 여기서 안 하고 말이 적어서 그렇잖아요. 약간 좀 어둡고 말 안 하면 애들이 잘 안 다가가잖아요. 물론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이시라면 남자들이 고백할 텐데 대부분 거절했거나 그렇겠죠. 어쨌든 답을 맞추신다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한번 붙어봅시다. 이거 꽤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다. 아직 5시간이나 남았으니 급할 거 없이 이 아이랑 적당히 놀아줘도 괜찮겠지. 파일이에요. 이렇게 프롤로그가 그냥 와우 스테이지 1. 자 그럼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어릴 적부터 저는 친구가 없었어요. 키워드 찾기. 소녀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적극적인 질문에 나서야 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 검정색 네모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키워드를 찾았다면 결정키를 눌러주세요. 키워드를 선택하면 정말 그것이 키워드가 맞는지 검증하는 코너로 넘어갑니다. 먼저 친구라는 단어를 선택해보세요. 친구.
키워드 검증 코너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물, 흔들거리고 있는 글자들은 핵심 단어들입니다. 커서를 움직여 물음표를 선택한 후 핵심 단어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면 주인공이 그 단어에 맞춰 질문을 합니다. X자를 선택하시면 질문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커서를 이동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물음표를 선택하시려면 물음표 방향으로 둔 뒤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커서 안으로 물음표가 들어오면 방향키를 움직여 핵심 단어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군. 뭐지? 솔직히 잘 이해 안 됐어요. 그쪽을 말하는 친구라는 건 사람이겠죠? 네, 물론이죠.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이네요. 그쵸? 하긴 보통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람 말고 사람 말고는 없다고 봐야겠죠. 어릴 뭐야? 자, 나는 친구가 없었다는 건 뭐 많은 소설들이 그렇겠지만 막 친구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막 귀신을 믿는다라든지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일단은 이 물음표를 가지고 잠깐만 그쪽이 말하는 친구라는 건 혹시 동물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동물과 친해본 적이 없어서요. 이렇게 동물도 사람도 아니다. 귀신? 많은 그것들이 말하지만 귀신이라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어둡고 그쪽이 말하는 친구라는 거는 혹시 귀신인가요? 네? 귀신? 손을 금세 울상에 손대어 소리쳤다. 절대 아니에요. 전 귀신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런 거 무서워요. 과연 귀여운 소녀다운 반응이다. 허허허허허. 없었습니다. 이것도 키워드가 자신의 문제. 이 X자는 뭘까? 스스로 문제가 있어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네. 잠깐 침묵이 있는 후에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친구가 없는 건 제 자신의 문제예요. 이거 뭔가 상담하는 것 같은 건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특정 질문을 했을 시 소녀가 문장을 더 추가해줍니다. 새로운 문장 속에서는 또다시 키워드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유는 제 자신 때문입니다. 친구. 장난감? 그쪽이 말하는 친구라는 건 혹시 장난감 같은 거? 아니에요. 늘 함께 있어주지만 하지만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친구 아니에요. 그렇군. X자는 뭘까? 사람이야. 무조건 사람이야. X자는 나가는 거구나. 친구. 정말 이거 어떡해. 아니, 왜 그래. 우리 잘못된 건 아니겠지? 동물하고 별로 안 친하고 얘는 귀신을 안 믿고 뭐 항상 있어줬지만 뭐 얘기할 수 없다. 잠깐만. 다시 원 상태로 봅시다. 뭐야 이거 막 옮길 수도 있잖아. 야, 일단 나가죠. 야, 놔. 버려. 오케이. 제 자신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유. 아, 이유. 성격? 성격 같은데? 설마 스스로 성격에 문제가 있다던가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음침해 보였죠? 음침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싶은데 오히려 정이 많고 밝은 성격이라 친구가 잘 자를 것 같은만. 저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병? 병? 혹시 몸에 무슨 병이라도 있었나요? 병이라 100% 맛있다고 할 순 없지만 거의 정답에 근접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 아이고, 저는 스테이지 클리어. 아이고, 여기다가 뭐 답은 대충 맞은 것 같다면 소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불안한 듯 주무르기 시작했다. 한참 지나서야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저 실은 어릴 적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실명했었어요. 실명? 세상에 그랬더니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인걸요. 지금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며 소녀는 나를 향해 눈을 깜빡였다. 그 눈빛은 누구든 간에 정말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 눈빛이었다. 사실 원래부터 저는 사람들과 사귀는데 서툴렀어요. 그런데다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자 더더욱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졌고요. 어떻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상태로선 그저 남들에게 제가 먼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안 됐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사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이유? 저의 사귐의 대상은 오로지 부모님뿐. 혹시 수술 같은 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각막 이식 수술 같은. 해봤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저 같은 케이스는 각막 이식을 해도 거부 반응이 아마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격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후 여러 번 재수술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은 짓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져 있다는 걸 소녀가 말해주고 나서야 알았다. 표정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안 그럼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드릴 거예요. 갑작스러운 소녀의 협박을 듣고 나는 피식하고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그래, 알았으니까 계속 이야기해봐요. 챕터 2. 소녀가 그의 목소리와 만나다.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점차 적응하게 되었어요. 실명했다는 거는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치만 왠지 대화할 때마다 남들에게 빙기 끼치는 것 같아서 사람들과 대화는 점차 줄었죠. 결국 인저가 되었네. 네. 사실 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혼자 다름없죠.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는 얼굴을 했다. 계속 그렇게 산다면 결국엔 늙어서까지 고독할 텐데. 네, 그렇게 될 뻔했죠. 그렇다는 말은 뭔가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는 얘기겠지? 한 1년 전쯤이었죠. 아버지께서 접근을 가시게 되어서 저희 가족도 이사가게 되었어요. 이사간 당일날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집 밖에 나섰어요. 혼자서? 그건 위험했을 텐데. 뭐든 혼자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니까요. 평생 남에게 의지하며 살 순 없잖아요. 그렇게 참 굳세나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딘가 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딘 거예요. 저런 세상에.
앞으로 넘어지는 그 순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달까? 나도 그 기분 알겠다. 아무튼 다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딱딱한 바닥이 아닌 뭔가 푹신한 것에 떨어졌거든요. 푹신한 것? 사람? 혹시 어느 집에서 버리려고 내다 놓은 쓰레기 더미 위에 떨어졌다는 걸? 이거 게임 장르요? 제 생각엔 이거 감동물 같아요. 쓰레기 더미라고요? 생각하셔도 어쩜 그런 방향으로. 쓰레기 더미라니 왠지 낭만이 없잖아요. 하하, 그랬나? 미안. 워낙 낭만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하하. 잠깐만, 이게 클릭한다. 휴. 소녀분 앞에서 그만 나쁜 습관이 튀어나와버리고 말았네. 좋아, 그럼 낭만있게 추측해보자면 그 푹신한 것은 분명 사람? 아, 역시 맞았어. 네, 제가 막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죠. 괜찮으세요? 하고요. 혹시 남자? 그 목소리는 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를 향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말하는 소녀의 얼굴이 홍초를 띄었다. 그리고 저는 곧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는이란 거는 남자라는 거네. 그는 방금은 실례했습니다. 어쨌든 안 다치셔서 다행이네요. 하고 저에게 말했었어요. 제가 잘못해서 넘어진 건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과를 들으니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죠. 글쎄, 이상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가만 보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바로 저 같은 사람 말이죠. 아니 잠깐만요, 저 뻥친 거 아니에요. 아무튼 하던 얘기 맞아요. 네, 확실히 이 주인공은 나쁜 사람 같진 않아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더 죄송해요 라고요. 워낙 사람들과 말을 안 한 지 오래되다 보니 하마터면 사과하는 것도 까먹고 안 할 뻔했죠. 저를 구해준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말했어요. 혹시 오전에 이사 오신 분인가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다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다음번엔 계단에서 꼭 주의하세요. 아무튼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흥급히 사과를 하고 다시 계단을 천천히 짚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몇 걸음을 떼었을 때 뒤에서 그가 나에게 누워라 하는 소리를 들었고 곧 내 앞으로 다시 걸어왔어요. 당신 눈이 거기까지 말하고 그는 머뭇거렸어요. 전 이미 뭐라 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집 밖에 나서면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죠. 사람들은 어딘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마치 사람이 아닌 것을 본 듯하니까요. 속에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그쪽의 예상이 맞았나요? 아니요, 틀렸어요. 뭔가 석연찮은 듯 잠시만요. 뭔가 차는 듯 말했지만 소녀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눈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괜찮다면 저와 함께 이 지역 탐방에 나서지 않으실래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잠시 고민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저를 데리고 길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어머, 박력 있어라. 어머. 그는 발걸음을 천천히 했어요. 꼭 잡은 손도 따뜻했고요. 어머, 너무 박력 있다, 야. 그건 제가 실명한 이후 처음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서 느껴본 따스함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법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 그는 어쩌면 함부로 믿어선 안 될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어쨌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돼서 분명 어찌할 바를 몰랐었기에 엄청
긴장됐을 테니까요. 네, 물론 긴장했죠. 하지만 그 당시의 감정을 긴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 뭐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군요. 확실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였겠죠? 네, 나중에 알았어요. 그가 우리 집 아래층에 산다는 걸. 나이는 한참 1살 연상이었고요. 아이고, 1살 연상이었어? 야,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어머. 야, 남자인 내가 봐도 설렌다. 야. 어쨌든 그날 이후 저와 그는 친구 사이가 됐고 부모님은 친구가 생겼다고 기뻐하셨어요. 아, 근데 이게 맨 처음 부분을 보면 이 소녀가 저랑, 그러니까 이 주인공하고 얘기했을 때 낯선 사람, 다른 사람,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한 지 오랜만이라고 했는데 뭔가 무슨 나쁜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라 왠지 그럴 것 같네요. 제 추측으로는요. 어쨌든 계속하죠. 저는 자주 그와 함께 다 지냈어요. 한 번은 제가 바쁜데 괜히 나 때문에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지만 그는 괜찮다. 어차피 자기도 종이 집에만 있는 차에 잘 됐다 라고 했죠.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네? 그 사람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고요? 하지만 그 나이라면 학교에 가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 했던가요? 헤헤, 그것이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이 여성분이 문제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문제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꽃잎이 보이시나요? 문제의 답이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 하나의 키워드로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몇 요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점을 찾아낼 때마다 꽃잎 개수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꽃잎이 전부 사라져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보지만 여기서 문장에서 중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제 생각엔 중요 포인트는 중요 포인트 중 이유. 신체? 제 생각에는 신체. 글쎄요. 경제상, 일단은 이 남성분이 그 1살 연상이에요. 그러면 소녀랑 같은 나이로 한 대학교에 있어야 되죠. 근데 대학교에 뭐 없어요. 뭐 제가 추리하고 싶은 거는 뭐 대학을 취직 못했다 그런 거로 하고 싶은데, 뭐 취직이란다, 대학교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단은 신체도 일리 있는 게, 제 의견을 말하자면 여성분이 장애가 있잖아요, 눈에. 이 사람도 그것에 대한 동경으로 여성을 도와주었다. 그 남자도 사실은 장애가 있다라고 또 제 생각이네요. 근데 일단은 사정 같네요. 경제사정. 그 소년의 경제사정이 나빠서 학교를 못 다녔던 건가요? 아니요, 사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커다란 사재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확실히 경제사정 때문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군. 학교 같아요? 한번 학교로 해보죠. 그 소녀는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거나 혹은 퇴학당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성적은 좋았어요. 다만 잠시 학교를 쉰 거였죠. 정확한 원인은 저도 몰라요. 그는 자주 제 공부를 도와줬고 보이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던 개념들을 잘 설명해줬어요. 맞네. 신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게 그
장이 그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몸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병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했다던가. 맞네. 저도 처음엔 그런 게 아닌가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께 여쭤봤고 역시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아, 그렇구나.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한시름 놓았어요. 그런 건 슬프니까요. 그 소년을 많이 신경 썼죠. 네? 그렇게 보다는. 아이고, 다 아니네. 네. 근데 꽃잎이 날아간다는 건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거니까. 자, 여기서 그는 지용이 집 같은데, 맞아, 집이다. 그래서 그는 온종일 집에 있어. 잠만, 문장을 다시 봐보자. 그는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 집이라는 게 보통은 자기 집이죠. 자기도 남의 집? 남의 집은 뭐야? 같이 사는 사람? 뭔가 가운데가 좀 신경 쓰네요. 먼저 이거부터 하자. 소녀는 평소에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았나요? 그와 부모님 빼고는 같이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역시 자기 집인 것 같아. 진행됐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 부모님 문제 때문에 그런 걸까? 설마? 성격, 이혼 여부. 소년의 부모님은 이혼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금술이 좋으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다 틀리는 걸까? 네, 성격 한번 해보죠. 저도 성격인 것 같은데. 소년의 부모님은 성격들이 어떠셨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상냥한 분들이었어요. 잠만, 이혼 안 했다는 건 오히려 금술이었다고 하셨으니까 이혼 아니에요.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두 분 다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면 직장인가? 오히려 좋네요. 한 번에 맞추는 것보단 이렇게 틀리면서 하나하나씩 알아내는 것도 좋잖아요. 소년의 부모님은 뭐하는 분이셨나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일단 두 분 다 출근을 안 하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출근을 안 하셨다고요? 네, 아마 두 분 다 이미 퇴직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랬구나. 그렇군. 날라왔네. 스테이지 클리어. 그러면 뭐지? 결국 종이 집에 있는 이유는 못 맞췄나요? 그래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러면서 문제 냈어! 네. 그런 문제도 있어야지. 꼭 답이 있는 문제가 있는 것보다 답이 없는 문제도 내는 것도 참 참신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죠. 남의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캐묻는 건 별로 좋지 못하다 생각해서 저도 더 묻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에겐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죠. 뭐야, 그러니까 사실 그쪽도 몰랐던 거? 그나저나 이야기의 초점이 좀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소녀는 그쪽이 실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다, 이거로군요. 네. 처음으로 친구를 사귄 기분은 어떠셨나요? 글쎄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뭔가 좀 묘한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 저에겐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죠, 그 사람은. 이야, 성격 좋지. 죄송해요. 왠지 너무 오글거렸죠? 안 괜찮아요. 뭐야, 내가 왜 안 괜찮아라고 했어.
죄송해요. 마음속에 있던 본심이 말로 튀어나왔네요. 아니요. 딱 걸맞는 멋진 표현이었어요. 좀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일단 한숨을 돌린 소녀는 다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그와 친구가 된 이후로 삶 속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산책 나가기 좋아했고 저 혼자서는 감히 갈 엄두도 못할 곳에 친히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어머 그 남자 너무 좋다. 야, 이런 여성분들, 이런 남자, 이런 성격을 가진 남성분을 만나셔야 된다. 뭐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건 모르지만 어쨌든 네, 저 같은 성격 죄송합니다. 저 혼자서 이걸 뭐지? 그는 어느 곳에 잔디밭이 부드럽고 앉기에 좋은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건물의 옥상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어느 길목에 차가 많이 다니는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공원이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지 잘 알고 있었죠. 야, 완전 정보원이네. 그는 제가 모를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계속 들어보니 그 소녀는 진짜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그럼요. 그 소년에 대해 설명하는 그쪽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것만 봐도 능히 알 수 있죠. 네? 그럴 리가요. 어머, 얼굴 붉게졌다. 어머. 사실 전 생각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게 고맙지만 폐가 되지는 않을까요? 읽는 게 많아서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그치만 그는 괜찮아. 혼자 이런데 죄송합니다. 자꾸 혀가 꼬이네요. 그치만 그는 괜찮아. 혼자 이런 좋은데 다니는 것보다 둘이 좋지. 라고 해서 안심했죠. 그 소녀는 왜 이렇게 꼬이냐?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가나다라마 바사 아자자카타바 됐다. 그 소녀는 동네에 다른 친구는 없던가요?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평소에 그에게 놀러오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그랬군. 비슷한 처지였네요. 날씨가 좋지 않거나 혹은 그냥 나가지 않은 날에 그는 제게 책을 읽어줬어요. 어머. 남자인 내가 봐도 너무 멋있다. 야, 반하겠다, 야. 어쨌든 동화, 소설, 기타 등등 여러 책을 읽었죠. 워낙 집에 책이 많다 보니까요. 뭐 스스로가 독서광이다 보니 책 읽어주기도 좋아했나 보네요. 오글오글 거리다니요. 이런 연애 스토리는 원래 다 보는 사람은 다 오글오글 거리죠. 보는 사람은 다 이렇게 손가락이 오글오글 거려요. 네, 지금 저도 손가락이 안 펴지네요. 뭐 이런 맛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그럼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그런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요? 네, 달달해요. 그쪽의 사정을 생각해 봤을 때는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도복님. 도복왕님. 네. 그쪽의 사정을 생각해 봤을 때는 왠지 헬렌켈러 자사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정말 남자 목소리였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쪽의 사정을 생각해 봤을 때는 왠지 헬렌켈러 자서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뭐 이해야 되지만 뭔가 너무 올드한 느낌이지 않나요? 변변일지도 모르겠지만 소녀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로맨스 소녀 소설이 어떨까 싶은데 말이지.
그건 제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나. 좋아, 다시 물을게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이 뭐예요?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말하기 그런데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은 그러니까 숲속의 악마라는 책이에요. 듣자니 동화의 이름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정도면 소녀답죠 뭐. 소녀는 왠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시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듯 보인다. 그 모습을 보면 나는 그만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어쨌든 소녀의 곧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바로 자꾸 말을 이어나갔다. 물론 이 나이에 동화에 빠져 있다는 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전 그 사람이 동화책을 읽어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마 동화를 읽어줄 때 그 소년의 목소리가 가장 좋았나 보네요. 잠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집중하지 않고 읽었네요. 아마 동화를 읽어줄 때 그 소년의 목소리가 가장 좋았나 보네요. 그러니 무슨 동화를 읽어줘도 마냥 좋았겠죠. 그쵸? 그럼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너무 멋져서. 어머,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구나. 저도 목소리가 좋아지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나 같아도 좋아하겠다, 야. 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한 말이에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패닉 상태에 빠졌군. 그만 됐어요. 그 마음 다 이해하니까. 솔직히 나라도 주변에 좋은 목소리 가진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을 꺼내든 설릴 테니까요. 그렇죠? 설레겠죠? 그럼요. 참, 정말인지 속마음을 떠보기 쉬운 성격이다. 정말 온화한 목소리였죠.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오물 때마다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 챕터 3. 평생 잊지 못할 말. 저는 평생 처음으로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따스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아마 평생 가도 못 잊을 그런 목소리겠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마 평생 가도 못 잊을 그런 목소리겠네요. 네. 게다가 그는 목소리로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어떤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잠깐, 평생 잊지 못할 말?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내가 직접 말아 맞춰보는 재미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좋습니다. 한번 붙어봅시다.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다니. 따라하지 마세요. 주인공 참 귀엽네요. 자, 주인공대로 한번 읽어보죠. 내가 했던 말 똑같이 따라하지 마세요. 네. 자, 여기다가 네, 또 퀴즈입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